교과목 중에서 사교육 비용이 가장 높은 과목, 짜잔, 수학 아닌데요. 영어입니다. 영어가 가장 높았고요. 두 번째가 수학이었습니다. 사칙 연산이 좋은 점은요, 노력하는 대로 능력이 향상되는 게 눈에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걸 이용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네, 안녕하세요. 초등사이다 김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초등학부모님들을 위한 100가지 이야기 멈추지 않고 달려나가겠습니다. 14번째인가요? 15번째인가요? 예, 벌써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초등교육 전문가입니다.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에서 지금 12년 동안 근무하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또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한 교육 서적 집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초등자존감의 힘, 초등사춘기 엄마를 이긴 아이가 세상을 이긴다, 초등직관 수업, 내 아이는 괜찮을까, 조금 달라도 괜찮아 등등을 집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곧 이어서 초등 엄마의 말, 초등 엄마 말의 힘이라는 책도 또 출간 예정 중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라고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 예, 바로 이겁니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유튜브로 초등 사이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한, 초등 학부모님들을 위한 100가지 이야기 특집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0가지 이야기 다 맞출 때까지 매일매일 하루도 잊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100가지 이야기 쭉 달려가는 동안 아주 힘찬 어떤 동기 유발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학부모님들께 아마 관심을 가지실 내용일 것 같아요. 바로 수학교육입니다. 초등 수학교육. 네. 많은 아이들 수학 싫어하는 거 아시죠? 네. 왜 싫어합니까? 네. 싫어하게 만들고 있으니까요. 수학교육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특히 초등 시기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번 우리나라 사교육비 통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2017년도 3월 달에 이제 교육부하고 통계청이 공동으로 사교육비 조사를 한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교과목 중에서 사교육 비용이 가장 높은 과목, 짜잔, 수학 아닌데요. 영어입니다. 영어가 가장 높았고요. 두 번째가 수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차이가 크지 않아요. 거의 근소한 차이입니다. 영어는 5.5조, 수학은 5.4조입니다. 네, 5.5, 5.4. 사교육비가 지출됐습니다. 3위가 국어예요. 근데 3위하고는 좀 차이가 나요. 3위는 1.1조입니다. 네. 거의 대부분의 사교육비가 영어하고 수학에서 지출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왜 그럴까요? 아마도 가정에서 직접 가르치기가 어렵다는 인식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주된 원인은요, 수학만큼은 선행학습을 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따라갈 수 없다라는 그런 의식이 팽배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고요. 요즘에 초등 6학년 담임이 되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중학교 문제집을 펼쳐놓고 이제 공부하거나 학원 숙제하느라고 정신없는 아이들을 보는 건 그렇게 낯선 장면이 아닙니다. 네, 안타까운 건 그렇게 학교에서의 쉬는 시간마저 희생해 가면서 수학을 선행하는데, 그때 막 학원 숙제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정말 수학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미 초등학교 5학년만 돼도 이제 수학을 질색하는 그 수포자라고 하죠. 수학을 포기한, 안타까운, 예,
사람, 수포자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고 수학을 즐길 수 있을까? 자, 일단 수학에 대한 우리 학부모님들의 인식부터 살짝 좀 바꾸셔야 됩니다. 인식을 어떻게 바꾸냐면요. 대부분 수학을 일단 풀어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푸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수학은요, 푸는 게 아니고요. 약속하는 겁니다. 약속. 자, 이런 거죠. 덧셈, 뺄셈이라는 용어도 결국은 숫자를 합하자, 숫자를 덜어내자 하는 약속입니다. 심지어 1, 2, 3, 4라고 하는 숫자도 약속이에요. 한 개를 1이라고 하고 1이라고 쓰자라고 약속한 겁니다. 수학은요, 배우면 배울수록 계속 약속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즐기고 잘 하려면 이러한 약속들을 놓치지 않고 익숙해져야 됩니다. 만약에 약속을 등한시하고 그냥 푸는 데만 집중하면 수학은 싫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선생님, 그래도요, 일단 시험을 보려면 정확하게 빨리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점수도 잘 받아야 되고. 네. 학교에서 보면 수학 영재라고 불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정말 수학을 즐겨하는 그런 영재성이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요, 수학 문제를 보면 바로 연필을 들고 계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은 일단 수학 문제를 보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생각을 한다고 할 때, 그럼 뭐 암산으로 푸나 보죠? 아니요. 계산을 먼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상상부터 해요. 이 주어진 문제들 속에서 약속된 수학 용어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점을 갖고 있는 거지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그래서 축구를 하면서도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굳이 풀 필요가 없거든요. 자, 약속된 수학 용어를 가지고 연결을 하는 데 집중합니다. 내 자녀가 수학에 정말 흥미를 못 느낀다면 일단 푸는 걸 멈추시고요. 수학 용어만 가지고 한번 대화를 먼저 시도해 보셔요. 그래야 우리 아이의 수준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수학 용어만 가지고 대화를 한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4학년이면 수학책에 소수의 덧셈이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분수 100분의 1을 소수 0.01이라 쓰고 0.01이라고 읽습니다. 이게 하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으로 분수 100분의 1과 0.01은 서로 같은 것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이때 자녀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수 100분의 1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볼래? 이때 분수 100분의 1이란 전체를, 예를 들어 피자 전체를 똑같이 100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조각이라고 대답을 한다면 대대로 대답을 한 거고요. 만약에 그런 대답을 못 한다면 전 단계인 3학년 수학책을 펼쳐놓고 교과서에 나온 분수의 약속을 다시 되짚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그저 100분의 1은 0.01이라고 소수로 바꿔. 알겠지? 이렇게 어떤 다음 단계로 나가고 이거에 맞춰서 덧셈을 연습하는 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100분의 1이 뭔지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지겹기만 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하다 보면 수학 문제를 푸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수학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수학은요, 푸는 게 아니에요. 약속입니다. 얼마나 그 약속을 잘 기억하고 실행에 옮기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런 접근으로 우리 아이가 초등 시기에 수학에 다가갈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수학을 마주해야 주어진 약속들을 마치 수수께끼 풀듯이 즐기면서 수학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많이 푸는 건 나중이에요. 먼저 문제에 제시된 수학 용어의 약속들을 확실히 알고 있는지 하나씩 되짚어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실 학부모님들도 그 약속된 수학 용어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으신 거죠. 그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수학책을 다 쌓아놓고 공부해야 되는가? 자, 요즘에 수학에 대한 좋은 책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초등 수학 개념에 대한 책들이 서점이 많아요. 그 중에서 수학 용어에 대한 개념 약속들만 모아놓은 책들도 있어요. 일단 수학 용어에 대한 약속들을 정리해 놓은 책을 꼭 구비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수학 문제를 읽을 때 그 책을 옆에다 놓아요. 문제를 잘 모르면 답안지를 보는 게 아니고요. 수학 용어 책을 펼쳐서 문제에 나온 약속된 단어들을 찾아서 그 의미를 다시 몇 번씩 되뇌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 용어를 펼쳤는데 거기에 나온 용어도 모르면 그 용어를 또 수학 용어책에 또 찾는 겁니다. 마치 수학이 아니라 마치 무슨 영어 사전을 펼치면서 공부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맞아요.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요. 마치 이게 수학 문제가 이렇게 주관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이게 한글로 다 적혀 있다고 해서 문제를 이해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많은 아이들이 그렇지 않아요. 수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용어들의 약속이죠. 그리고 문제가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바로 이 영어 사전을 찾듯이 이렇게 수학 용어에 대한 개념을 다시 찾아서 읽어야 돼요. 천천히 가는 듯 해도 그렇게 하면서 한 문제를 스스로 풀어내면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수학을 공부한 아이들은 점점 더 심화되는 수학을 배워도 두렵거나 포기하지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에 나온 수학 용어들을 하나씩 되짚다 보면 풀리는구나 라는 걸 경험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도 왠지 마음이 막 조급해지실 겁니다. 막상 시험에서는 빨리 풀어야 되는데 그럼 문제 푸는 연습을 언제 하나요? 오히려요, 빨리 문제를 풀고 싶은 아이가 마음에 들 때는 문제를 살짝 풀지 못하게 기다리게 하는 것도 더 효과가 좋습니다. 빨리 풀어버리고 싶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약간만 기다리게 하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문제를 보고 일단 말부터 하게 합니다. 몇 단원, 무슨 약속을 가지고 풀어야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봐. 그럼 자녀가, 우리 아이가, 이 문제는 수학 3단원, 뭐 다각형에서 사다리꼴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풀어야 돼요. 사다리꼴은 마주보는 한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이에요. 라고 대답을 하면 그때 연필을 들고 풀게 합니다. 그 대답을 하지 못하면 다시 용어를 찾아서 용어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풀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오히려 푸는 시간을 더 기다려지게 됩니다. 왜냐? 마음껏 풀 수 있으니까요. 자, 한 가지.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초등시기에 익혀야 되는 일반적인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연산인 거죠. 기본 연산. 이런 사칙 연산을 배울 때, 이것도 이렇게 기다리면서 풀게 해야 되나요? 자, 사칙 연산을 배울 때는요, 공통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숫자가 점점 좀 커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나머지 기본 개념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칙 연산에 대한 기본 개념이 확실하게 잡혔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점점 숫자를 키워가면서 미리미리 연습을 하게 하면 됩니다. 그 사칙 연산이 좋은 점은요, 노력하는 대로 능력이 향상되는 게 눈에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걸 이용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8 곱하기 7과 같은 한 자릿수 곱셈을 20개 풀게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재요. 처음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지만 비슷한 한 자릿수 곱셈을 3일이나 4일이 지나면 현저하게 시간이 단축돼요. 그때 칭찬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충분히 빨라졌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또 두 자릿수 곱셈을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그냥 풀어봐 하고 채점해봐 그러지 말고요. 푸는 속도가 빨라지네 하는 그러한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고, 속도가 빨리 풀었는데도 이제 잘 맞추네, 그런 느낌을 본인이 느낄 수 있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냥 하루에 무조건 3장씩 풀어 해놓고 답안지 채점하면 끝내는 그런 지루함의 연속을 만들지 마시고요. 시간을 한번 재가면서 더 빨라졌다,
더 빨리 풀었는데도 더 많이 맞았다. 등등. 네. 연습한 효과가 눈에 보이게끔 자꾸 확인해 주시고 이제 격리해 주시면 이제 더 어려운 걸 계산을 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자, 수학을 좀 즐겁게 만들어 주고 싶으시다면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일단은 빨리 풀게 할래요. 하신다면 상관은 없습니다. 네. 네. 아마 아이가 지칠 거예요. 자, 수학을 즐겁게 만들어주고 싶으시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리처드 파인먼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문제를 풀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내 자녀가 수학의 즐거움에 빠지려면 문제를 푸는데 급급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이 문제를 좀 느끼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약속된 수학의 용어들을 친숙하게 해주는 것 먼저고요. 자, 영어만 프리토킹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수학도 프리토킹이 필요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수포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문제를 풀면서 그 푸는 과정 안에서 어떤 이런 깊은 의미가 있었구나, 이런 즐거움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초등사이다 초등교육 전문가 김선호의 오늘 초등사이다 초등학부모님들이 알아야 할 100가지 중에 또 한 가지를 채워 넣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 100가지를 완성하는 그 날까지 더더욱 힘차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어머님들, 아버님들 힘내시고요. 네. 우리 아이들 함께 열심히 좀 지치시더라도 그래도 우리 아이잖아요. 그렇죠? 네. 데리고 가겠습니다. 많은 어떤 신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듬직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초등사이다 김선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